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의 맡고 있는 조수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6회에 걸쳐서 심화 과정이라는 큰 제목 하에 우리 이제 문제풀이를 실질적으로 해볼 건데요.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서 다회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우리가 그 심화 과정을 들어감에 있어서 기출 문제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2차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시간표입니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의학 이론이죠. 1교시 의학 이론, 2교시에 책임 근제 보험의 이론과 실무. 그다음에 점심 먹고요. 이때 이제 점심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점심. 점심 먹고 3교시에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그다음에 4교시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보험 우리 과목이 맨 마지막 시험이에요. 맨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 맨 마지막 시험이라 약간 이제 그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상태이고요. 정신적으로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리고 또 보면 1교시, 2교시 끝나면 점심시간 지나면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 다시 복귀를 안 합니다. 포기하고 집에 가세요. 제가 기본서 강의하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00명의 주자가 뛴다라고 하면 골인 지점에 가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명밖에 안 된답니다. 10명밖에 안 된대요. 우리 합격의 법학원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야 된다? 10명에 들어야 된다. 그 말인즉슨 1교시, 뭐 2교시 각 과목마다 뭐 망칠 수 있어요. 망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두고 그 다음 시험 준비하고 이 짧은 텀에 있어서 다음 시험 준비하고 끝까지 시험을 치자 이거죠. 이 우리 2차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정답이 모범 답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뒷시간에 뒤에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내가 아는 걸 무조건 써요. 무조건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면 부분 점수 받습니다. 부분 점수. 이러다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그래서 절대 다른 시험 끝나고 나서 아유 나는 올해는 안 되겠다. 내년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4교시 우리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까지 꼭 보고 오십시오. 이게 한번 체험을 한 거랑 체험하지 않은 거랑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지난번에 작년에 4교시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러이러한 준비가 좀 떨어졌구나. 물론 지식적인 거 말고요. 뭐 체력적인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어요. 뭐 방석도 준비해야 되고 방석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물이라든가 약간 당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것들과 뭐 초콜릿 같은 뭐 약간의 간식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당 떨어져요. 당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이 4교시까지 내가 만약에 완전히 떨어진 것 같아. 3교시에 시험 답안 작성을 못했어. 아예. 그렇다 하더라도 4교시까지 완전히 나 그래 한번 오늘 이번에는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4교시까지 버텨보자 라고 해서 시험지 받아보고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교시 우리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가 많이 없어요. 왜인지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꼭 우리 4교시까지 남아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90분 시험에 20분 쉬는 시간, 또 90분 시험, 그리고 1시간 점심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90분 시험, 20분 시험인데 이 점심 시간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점심. 가능하면 도시락을 좀 싸세요. 도시락도 막 10첩 반상 말고요. 간단한 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죽 좋습니다. 죽 좋아요. 이 점심 때 이제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분들은 근처에 식당이라든가 편의점 가가지고 뭐 김밥 뭐 이런 거 뭐 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그러고 시험장에 옵니다. 그러면 그 수험장 근처의 편의점과 식당은 아주 그냥 버글버글해요. 줄 섭니다. 줄 서. 그러다 보면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점심 싸가서 간단하게 먹고요. 간단하게 먹고 이 삼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이 점심 때 조금 정리를 하십시오. 이게 아주 많이 도움이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뭐 점심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음료수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야 이번 시험 어땠냐 1, 2교시 어떠냐 뭐 이번 시험은 좀 까다롭네 뭐 이런 말씀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자리에 앉아서 점심 간단하게 먹고 뭐 커피 한 잔 먹고 다음 시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방석 챙겨가세요. 방석.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면 이 엉덩이가 배겨요. 배긴다고 하죠. 아플 정도로. 그래서 우리 손해사정, 신체 손해사정 2차 시험 시간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손해산세 2차 시험 공부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냥 제가 권장드리는 거예요. 권유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 또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대로 하신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본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10회독은 기본이다. 제가 손사 이론도 강의를 하는데 손사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10회독 제가 말씀드리지만 5회독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는 기본서 10회독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기본으로. 그 다음에 자신만의 서브노트 작성 지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시작해야 돼요. 어디에다 하라 그랬어요? 제가 답안지에다 활용하라 그랬어요. 답안지에다가. 우리 답안지를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기본서 할 때 보여드렸죠. 답안지에 왜 서브노트를 작성을 해야 되냐. 눈에 익히라는 말입니다. 눈에 익히라는 말이에요. 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순간 머리가 쎄해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요. 내가 그동안 뭘 했더라. 내가 지나온 시간에 뭐 했지. 자동차 보험 이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나. 머리가 아주 하얘집니다. 그럴 때는 제가 그 눈을 딱 감고 내가 이 서브노트 작성했던 그 순간과 모습을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눈에 익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얼른 답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 활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꼭 서브노트는 작성을 하고 그 서브노트는 어디다 작성을 한다? 답안지에 작성을 한다. 이 답안지 작성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서브노트 정리를 통한 나만의 답안지 작성을 왜 하는 거냐? 눈에 익을 때까지, 손에 익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계속. 우리가 뭐 축구 선수라든가 예체능도 마찬가지죠. 축구 선수라든가
뭐 피겨 스케이팅, 뭐 발레 이런 사람 이런 선수들 보면 잘 하는데도 계속 기본기를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기본기 연습하잖아요. 기본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응용한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죠. 자기만의 스킬 이런 것들을. 그런 거예요. 서브 노트를 처음에는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암기 안 되죠. 암기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서를 가지고 또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서브 노트를 써보는 겁니다. 오픈 방식으로, 오픈북 방식으로 써는 거예요. 쭉 쓰는 겁니다. 쭉 써요. 그러다 보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써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서브노트를 가지고 다음 서브노트를 작성을 할 때 나만의 스타일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기본서만 그대로 달달달 외우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100점일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서 자체를 내 머릿속에 그대로 넣을 수 없다라고 하면 점점 서브노트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눈에 익고 손에 익힐 때까지, 익을 때까지. 그리고 또 이어서 여러 번 답안지 작성을 해 봐야 돼요. 손에 이 팔에 근육이 붙을 때까지. 시험장에 들어가면 우리 이제 40, 50대, 60대, 70대까지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연장자들, 소위 말하면 연장자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팔에 파스 붙이고요. 붕대 감고 오십니다. 그 정도로 많이 써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팔이 잘 안 움직일 때까지, 이 손목에 파스를 붙일 때까지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서브노트 작성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의 문제를 뽑았다. 1번부터 100개의 문제를 뽑았다라고 하면 이 서브노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은 한 3번의 반복은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와요. 그러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준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감히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연습을 했다면, 그리고 준비를 했다면. 자,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 계속 서브노트 이야기예요. 서브노트 답안지 필수 단어 또는 문장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서브노트를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띕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중심으로 앞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있겠죠? 그 다음 중심으로 앞뒤 연결을 하고. 왜냐? 우리가 이 시험 자체가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객관식이 아니에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길게 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본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 단어를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중심으로 서브노트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앞뒤 셋 단어, 중간 단어 연결해서 쭉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했었던 건데요. 암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 부분만 잘 안 외워져.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 이 핸드폰에 제 목소리로 그 내용을 읽어요. 핸드폰 음성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에 다닐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운전할 때나 뭐 이렇게 자기 전에 그 내용을 계속 귀에 들었어요. 내 목소리로. 그러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괜히 귀에 맴돌아요. 어색하지 않은 목소리다 보니까 귀에 익을 때까지 듣는 겁니다. 보면 노력에 장사 없어요. 얼만큼 내가
이 부분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냐. 그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체손사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답안지 작성 후에 강사의 첨삭 지도를 적극 활용해야 돼요. 서브노트를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이제 답안지를 제출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회가 되면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안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락 구분도 없이. 이러면 채점하는 채점자분도 힘들고요. 본인도 답안지 작성하는데 힘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20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답안지를 몇 장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2장 채우는 거잖아요. 2장. 이런 식으로 답안지 2장 채우려면 본인도 힘듭니다. 본인도.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 답안지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첨삭은 꼭 받으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답안에 대해서는 뭐 굳이, 왜냐? 다 오픈북으로 쓰셨을 거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다 정답입니다. 정답만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 이 답안지 작성의 구조와 형식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써야 단 1점이라도 더 받는다 이거죠. 채점자가 보기에 눈에 확 들어오고, 아, 깔끔하네,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 첨삭은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몇 프로 안에 들자? 10% 안에 들자. 포기하지 않고 중도 포기 금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신체손해사정 2차 시험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았어요. 충분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멋있는 말? 땅하고 100명의 선수들이 출발을 했는데 끝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된대요. 10명. 그래서 우리는 꼭 10% 안에 들게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입니다. 만약에 첨삭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첨삭을 못할 거를 대비해서 한번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초 시험지 답안지, 그러니까 시험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시험지 1장, 2장 페이지 나오고요. 그리고 A4 용지, 갱지 같은 거를 1장 드립니다. 그거는 연습용이에요. 연습용. 답안 실질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그 갱지 그 연습장에다가 연습을 하라고 A4 용지를 하나 별도로 줘요. 그리고 A3 답안지 10장을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줍니다. 왜 10장을 주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점 만점 시험이라고 하면 10점당 시험지 몇 장? 답안지 몇 장? 한 장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는 한 장을 쓰면 되겠구나. 30점짜리 문제는 최소 3장 이상 써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다 있는지 보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아봤자 8문제 안쪽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도 2장밖에 안 돼요. 뭐 길어야 3장? 그러면 이제 후딱후딱 보고 답안지 10장 있는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뒤에도 나오는데 만약에 내 답안지가 10장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감독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답안지 작성할 때 이 볼펜은 한 가지 색으로만 쓰는 겁니다. 한 가지 색으로. 검정 또는 파란색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수험생분들은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단어 위주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야 채점자분들도 눈에 확 띄고 점수 채점하기 편하라고. 감점입니다. 감점. 그리고 검정색으로 쭉 쓰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뭐 자동차 보험 이론 딱 썼어. 그리고 검정색으로 딱 간다라고 하면 감점이에요. 감점. 들리는 소문에는 채점도 안 해준다는 말도 있어요. 볼펜은 한 가지 색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같은 색상의 볼펜을 그래도 기본 2자루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2자루. 2자루에서 한 3자루는 가져가야죠. 혹시나 이렇게 쓰다가 또 이 볼이 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볼펜은 3자루 정도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면 내가 이제 마침을 다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면 답안지 몇 장 쓴다고요? 한 장 이상 쓰는 거죠. 한 장 이상. 쭉 써서 갔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 페이지가 한 이 정도밖에 3줄밖에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하면서도 우리 채점자들이 이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안 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또 이 걱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맨 끝에다가 뒷장 계속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뒷장에 계속 문구를 적어도 오케이다. 자, 그리고 문제의 답안 작성 순서는 가능하면 지킬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1번 이렇게 쭉쭉쭉 갔어. 그 다음에 2번을 모르니까 바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문제 순서대로 적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내가 아는 것부터 적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채점자들도 귀찮고요. 그리고 보기에 이건 2번 문제 답을 써놓은 건가? 라고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쭉쭉쭉 쓴 다음에 답안을 쓴 다음에 2번 문제를 봤는데 2번은 내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2번이 예를 들어 20점 문제다라고 하면 2장 제껴 두고요. 2번 문제의 답안을 쓸 장수 2장을 넘기고 그 다음 장에다가 3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2장을 넘겼다라고 하면 이 채점자가 1번 문제를 봤어요. 1번 문제를 보고 답안을 보고 넘겼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 장 넘겼어.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뒤에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리고 패스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2번 문제를 써놓고 가는 거예요. 답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2번 문제가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써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서 뭐 설명 의무에 대해서 뭐 기술하시오라고 했다라고 하면 쓰고 답안을 작성을 하는 거죠. 꼭 빈칸으로 놔두시면 안 돼요. 답안지는 이런 식으로 문제라도 적어두고 넘기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끝까지 생각했는데 이 20점 문제에 2점짜리를 2번 문제를 하나도 못 썼다 라고 하면 뒷장 계속이라 쓰세요. 뒷장 계속. 뒤에 3번 문제에 대한 답안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답안 작성 중에 답안지가 부족하다면 감독관에게 답안지 추가 요청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를 들어 10점짜리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원래 장수만큼은 한 장만 쓰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한 장에서 2장도 쓰고요. 뭐 그런 경우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3장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쓰다 보면 답안지가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을 번쩍 드시고 감독관님 답안지 좀 더 주십시오라고 하면 답안지 더 줍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더 받아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 감독관님들마다 성향이 좀 틀리긴 할 텐데 제출할 때 스테이플러를 한번 꼭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두 묶음에 대한 답안지를 작성을 했는데 한 묶음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어디에 섞인다라고 하면 내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래서 답안지 작성 중에 답안지가 부족하다면 감독관에게 답안지 추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작성한 답안지가 따로 분리되지 않도록 스테이플러를 요청해서 꼭 찝어서 제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른다고 아유 이번 문제 모르겠다 패스 하지 말고 그래도 어디선가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거라도 쓰라는 겁니다. 그거라도 써. 그거라도 써서 뭘 노려라? 부분 점수 노려라. 부분 점수 노려라 이거예요. 통으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 예시를 든 2번 문제 20점 통으로 날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물론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해서 다른 문제에 있어서 80점을 다 맞는다라고 하면 20점 날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2점, 20점짜리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라도 봤어. 하다못해 저는 제 후배들한테 그래요. 애국가라도 쓰고 나오라고. 애국가라도. 애국가 쓰다 보면 뭔가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나는 거를 얼른 캐치해가지고 그 다음 단어에 이어서 또 붙여봐라. 절대 모른다고 쉽게 포기 금지. 절대 금지. 요새 뭐 쇼츠로 따지면 삑 뭐 이런 식이에요. 절대 금지입니다. 뭘 노리자? 부분 점수 노리자. 자, 그 다음에 답안을 그림으로 표현한 후에 기술 내용이 없으면 점수 없습니다. 지지난 시험에 콕스에 대해서 나왔죠. 콕스에 대해서 막 많은 분들이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나서 그림으로는 알아. 그림으로는 예를 들어 척추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날아갔다. 그러면 이 콕스 각을 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뭐 만나는 점이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제출해가지고 내신 분들이 있어요. 부분 점수라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림이라도 잘 그렸으면 받았겠죠. 근데 그림도 엉터리로 그리고 누가 봐도 설명이 필요한 그림인데 이게 설명이 없어 라고 하면 꽝이에요. 꽝.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비교하라는 문제였어요. 비교를 하라 그랬더니 이제 공부한 스타일대로 한 거죠. 그래프를 그려 이제 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장점, 단점, 뭐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를 썼다.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돼요. 우리가 문제에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돼 있지 그래프를 그리시오, 도식화하시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물론 여기에다가 빽빽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출제 의향에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문제에 기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으면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습용 A4 용지 하나 준다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를 기술해서 내 답안지에다가 작성을 해야죠. 그렇죠?
이제 답안지도 작성을 할 때 왜 첨삭이 필요하냐? 최대한 깔끔하고 보기 좋게 쓰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채점을 객관식처럼 OMR 카드에다 써가지고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저도 답안지를 보면, 우리 수험생들 답안지 보면 깔끔하고 보기 좋은 곳에 눈이 한 번 더 갑니다. 근데 막 빽빽하게 쓰여 있는 답안지, 막 어지럽게 쓴 답안지 보면요,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 이게 차이점이 뭐냐? 보기 좋은 거는 꼼꼼히 채점자가 답안을 보면서 부분 점수라도 하나 더 주고 싶습니다. 더 주게 돼요. 그런데 이 답안을 빽빽하게 쓰신 분들은 내가 보기에도 어지러워.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빽빽한 문구를 하나하나 바라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부분 점수 못 받아요. 일단 제껴. 패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첨삭 지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깔끔하고 보기 좋게 들여쓰기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제목 잡았다. 서론. 그 다음에 그 다음 제목은 안으로 좀 들여서 써주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서. 그 다음 또 소제목 잡을 게 있다라고 하면 잡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까지 썼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안에 또 뭔가 달아야 된다라고 하면 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여쓰자는 거예요. 들여쓰자는 거. 우리 답안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답안지가. 그렇죠? 답안지가. 들여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첨삭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답안지가 이런 식으로 크게 있다라고 하면 이 앞뒤 이 부분은 좀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고 예를 들어 서론 쓰고 1번 하고 2번까지 갔어.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온다라고 하면 한 칸에서 두 줄 정도 떼주고 그 다음에 본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 해서 또 이렇게 들여써주고 이래야 답안지 작성이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도 답안지 작성 양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이 앞뒤 부분 이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어떤 제목 끝날 때마다 한 줄, 두 줄씩 날리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답안지 작성할 때만큼은 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기본서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기본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들여써져 있고 각 단락마다 어느 정도 띄어쓰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좀 두고 그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써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약술 문제 목차를 잘 잡아야 합니다. 시험 장수에 맞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차를 잡으려면 뭐가 생각나야 목차를 잡지. 그렇죠?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목차를 어떻게 잡아? 그럴 때는 제가 기본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A4 갱지 하나 준다라고 했잖아요. A4 용지 연습용. 오히려 사례 문제, 계산 문제는 목차 잡기가 더 쉬워요. 우리가 이제 사례 계산 문제 이렇게 연습하면서 목차를 잡는 거를 할 건데 그 사례 문제들은 목차 한 번만 잡아두면 요런 식이구나 감이 확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딱 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여러 번 하얘집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1, 2, 3, 4교시 기본적으로 4번은 하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시험 교시마다 5개에서 6개, 많게는 8개의 문제가 있는데 각 문제마다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생각하면 뭐 아주 그냥 자주 그냥 머리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기술하시오. 이 이론 문제를 받았는데 머리가 하얘라고 하면 뭘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A4 용지 연습용에다가 의, 취, 요, 법, 위, 입, 비, 효 이게 딱 써놓는 겁니다. 처음에 뭐예요? 의, 취지, 요건, 법적 근거, 위반의 효과, 입증 책임, 다른 이론과 비교, 그것의 효과. 이게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벌써 8번까지 나왔지. 8번까지. 그렇죠? 의치요법 위비효. 이걸 쓱 쓰고 예를 들어 피보험 이익이다 라고 하면 피보험 이익의 의의는 무엇인가 쓰고 피보험 이익의 취지, 이것에 대한 요건, 법적 근거, 위반의 효과 있다라고 쓰는 거죠. 위반의 효과가 없으면 이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입증 책임 이런 것도 뭐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고, 비교, 효과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답안지는 이렇게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강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권유해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는 우리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본서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다? 기출문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기출문제.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경향,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